퇴근 후 배가 고파 허겁지겁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김치찌개에 삼겹살을 곁들이고 거기에 탄산음료 한 잔. 그 순간은 참 행복했지만 잠시 후부터 속이 묵직하게 더부룩해지죠. 그때의 불편함을 대부분은 그냥 소화가 안 됐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우리 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만나면 약이 되지만 어떤 음식은 만나면 독이 됩니다. 음식이 서로를 어떻게 도와주고 방해하는지 그 조합의 과학을 알면 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의 궁합의 과학, 어떤 조합이 위를 지키고 어떤 조합이 망치는지를 말이죠. 음식 궁합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영양학과 생리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는 음식의 조합에 따라 소화효소의 분비량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전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서로 다른 효소가 동시에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 속쓰림이나 역류성 증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사 시 단백질과 단순당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위내 pH 변동 폭이 크고 위 배출 시간이 길어졌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즉,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또한 특정 조합은 영양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 풍부한 음식에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면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음식 궁합은 단순한 전통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생화학적 반응의 문제입니다. 위장은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산과 염기, 단백질과 탄수화물, 따뜻함과 차가움.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위는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찬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의 혈류가 갑자기 줄고 소화효소의 분비가 불안정해집니다. 따뜻한 국물이나 밥이 그 균형을 잡아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자극적인 양념, 카페인, 탄산, 알코올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만나면 위는 과도한 산을 분비해 자신을 스스로 녹이듯 공격합니다. 음식 궁합의 핵심은 결국 위의 리듬을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위는 리듬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죠. 한 번에 너무 다양한 자극이 들어오면 리듬이 깨지고 위산은 불규칙하게 분비되어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이 반복됩니다. 즉, 음식의 조화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위가 소화할 수 있는 순서와 속도를 맞춰주는 일입니다.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이라면 음식의 조합을 조금만 바꿔도 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과 전분의 균형을 기억하세요. 고기와 밥을 함께 먹을 때는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돕고 위산 자극을 완화합니다. 둘째, 산성 음식과 유제품의 조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산성 환경에서 유제품의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위 안에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 요거트보다는 식후 1시간 뒤에 과일을 따로 먹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따뜻한 음식과 찬 음식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냉면에 고기, 아이스커피와 햄버거. 이런 조합은 위의 혈류를 급격히 떨어뜨려 소화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음식의 온도는 위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넷째, 식후 바로 눕지 않아야 합니다. 위가 완전히 비워지기까지는 최소 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걷기와 수분을 함께 기억하세요. 식후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위의 연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소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물은 식전이나 식후 3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하면 커피나 탄산으로 더부룩함을 풀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합니다.
카페인과 탄산은 위산 분비를 오히려 촉진시켜 더 큰 속쓰림과 위 점막 손상을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화제를 습관처럼 복용합니다. 하지만 소화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더욱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면 오히려 위 운동이 느려지고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한편 과일을 식사 직후에 먹는 습관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 속 당분이 위에 남은 음식과 발효되며 가스와 트림,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뒤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건강식이라면 아무 조합이나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이 두부 속 칼슘과 결합해 흡수율을 낮춥니다. 반대로 두부에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를 곁들이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음식의 건강함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음식은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 3번 그 대화를 반복하죠. 그때마다 우리의 위는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의 조합은 괜찮았는지, 내 리듬에 맞았는지. 결국 음식 궁합의 과학이란 몸의 리듬에 귀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위가 편안할 때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할 때 음식도 약이 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춰주고 몸이 원하는 순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식탁 위에서 진짜 평화를 느낍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조합이 내 위를 지켜줄까 아니면 괴롭힐까? 그 한 끼의 선택이 내 몸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